네, 대표님들 2023년도 11월 9일 날 우리 안전자 12 대표님들 인스타 강의 2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오늘 꽉 찹니다. 강의실이. 그래서 아주 힘이 납니다. 음, 우리가 1회차 때 계정도 좀 만들어 봤잖아요. 그리고 그 계정 어떻게 꾸미는지도 제가 한번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해 보신 대표님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네, 계정도 좀 만들어 보시고 음, 주 계정에 들어가 있는 이름이나 뭐 소개글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보신 대표님이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워낙 다들 바쁘셔서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좀 수정되고 해야 좀 더 큰 주 계정이 될 텐데 아무튼 오늘은 우리가 스토리하고 그다음에 릴스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릴스를 만드는 방법으로 소개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해시태그 개념에 대해서 대표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기만의 해시태그를 키우는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잘 좀 귀담아 들으셨다가 대표님들만의 해시태그를 키울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를 제가 만드는데 이 스토리라는 게 제가 대표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어, 스토리는 하루에 몇 시개를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딱 개수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대표님들이 틈날 때마다 올리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올리는 순서대로 계속 쌓여 나갑니다. 스토리에. 이게. 어,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올리시기 전에 제가 분명히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제가 운영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안 정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뭐 만드는 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고 신경이 쓰이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스토리는 뭐 그냥 영상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올리면 이 스토리는 우리가 이 게시물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PD에. 근데 이 PD에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노출이 되죠. 우리가 만든 스토리는. 그래서 내가 만든 스토리가 나와 연관이 돼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딱 표시가 됩니다. 빨갛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걸 눌러봤을 때 내가 눌러본 곳이 그 사람의 계정에 딱 찍히니까 그래서 내 계정을 알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피드를 통해서는 미처 나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내가 올린 스토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계정이 노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계정에 방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음. 전화가 막 수시로 오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스토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 내 계정이 다른 사람들 계정의 스토리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대표님들. 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우리가 스토리를 만든 게,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친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제가, 자, 아, 미치겠다. 자, 여기 보시면 홈으로 들어가서 어, 여기 보시면 야, 여기가 지금 홈이에요.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내 스토리가 있고 이 옆으로 다른 사람들이 올린 스토리가 쭉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 사람이 올린 걸 보면 이제
이 사람 계정에 내가 봤다는 게 딱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스토리를 봐줬을 때 그 사람의 계정을 클릭을 하면 내 계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내 계정을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스토리는 꾸준하게 올리셔라. 어, 꾸준하게 올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카테고리를 잘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실 때 새롭게 개발된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한 설문도 어, 스토리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스토리에 링크도 걸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스토리를 올리는 거 추천을 드리고 우리 한번 좀 이따 한번 스토리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링크도 한번 걸어보고 네.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가이드는 인스타그램에서 배포를 해주는 릴스를 만들 때 쓰는 가이드입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요즘에 밀고 있는 기능이 바로 이 릴스 기능이죠. 어, 이 릴스는 인스타그램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20%가 이 릴스를 보는데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릴스는 우리하고 친구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의 릴스를 보여주고 다녀요.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과 폭넓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릴스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릴스를 만들 때 어떠한 뭐 해시태그를 써도 되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안 쓰고 그냥 영상만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한테 노출이 됩니다. 이게. 어. 그거는 뭐 인스타그램 AI가 내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패턴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쪽으로 내 릴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어, 그렇게 해서 내 릴스를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주면 좀 더 넓은 곳에다가 노출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탐색 탭에 노출을 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탐색 탭이 어딘지 다 아시죠, 대표님들? 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적합한 게 인스타그램에서는 바로 릴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릴스를 만들 때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재미있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어, 그래서 타겟의 관심을 사로잡게 하기 위해서 뭐 청각적이든 뭐 시각적이든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릴스가 실행이 되고 나서 5초 안에 우리 고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우리의 릴스는 다음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는 영상은 바로 이 5초 안에 만들어 주셔야 돼요. 처음 5초 안에 이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고 싶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내 목소리를 같이 보이스 오버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짧은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같이 첨가를 해가지고 효과를 주면은 훨씬 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뭐 인간적인 모습이 더 도드라지게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익숙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영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크리에이터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릴스를 만들어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근데 우리가 아직 초기 단계이니까 아마
전문가적인 크리에이터와 같이 협업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흉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걸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표님들과 같이 저와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참고로 저는 어, 영상도 잘 못 찍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도 잘 못 만듭니다. 아주 예쁘게 못 만들어요. 하지만 그걸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들은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알려줄 수 있지만 예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그냥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한다 이런 부분들만 제가 대표님께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대표님들이 한번 예쁘게 한번 꾸며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 모든 콘텐츠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시작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이제 우리는 스토리를 만들 건데 이 아래 보면 스토리라고 있죠. 이 아래 부분을 적절하게 움직여 주시면 게시물도 올릴 수 있고 스토리도 올릴 수 있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스토리로 맞춰 놓고 나서 어, 이 옆에 보시면 이게 부메랑 표시도 있고 레이아웃 표시도 있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인스타그램을 쓰다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깔아서 써야 될 게 제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을 거야. 레이아웃과 부메랑이라는 앱이 있고 그다음에 그리드 메이커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여러 장의 사진을 이렇게 한 장의 사진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메랑은 2초에서 5초짜리 짧은 움짤 기능의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그리드 메이커는 한 장짜리 사진을 9장으로 만들어 주는 그러한 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것들 만약에 안 갈려 있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레이아웃과 부메랑과 그리드 메이커 이 세 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설치가 돼 있으면. 그죠? 그래서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눌러서 만드셔도 됩니다. 이제 일단 이제 스토리를 만드시는데 이 하얀색 버튼이 이제 영상을 찍는 버튼이에요. 근데 이 하얀색 버튼을 그냥 누르고만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꼭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줌인 기능이 됩니다. 다시 내리면 줌아웃 기능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에서 어, 하얀색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쭉 올리시면 위로 쭉 올리시면 이런 식으로 줌인 기능이 되죠. 다시 내리면 줌아웃 기능이 됩니다. 자,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얀색 버튼을 눌렀다가 떼시면 영상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적절하게 글씨도 입력하고 스티커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글씨를 선택을 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이 발을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그러면 글씨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여기에 이제 어, 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글자 색을 바꾸고 싶으면 색깔 바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경 옆에 보시면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이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필요한 효과를 이런 식으로 쭉 선택해서 매는 기능이 되죠.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내리면 이렇게 해서 쭉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완료 버튼을 눌러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식으로 쭉 매는 영상에 기능이 글씨가 되죠. 들어갔네요. 그래서 다시 이거를 내리면 나는 이 쭉 글씨를 마우스 기능이 다른 됩니다. 곳으로 좀 옮기고 싶을 때는 이 글씨를 꾹 이런 누른 식으로 상태에서 쭉 매는 그냥 기능이 위로 이렇게 되죠. 올리시면 돼요. 다시 옮기고 내리면 싶으시면. 쭉 자,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이 그래서 글자를 내가 이런 잘못 식으로 쭉 썼어요. 매는 기능이 그러면 되죠. 지워야 되잖아요. 다시 내리면 이거를 지울 쭉 마우스 때는 기능이 됩니다. 이 글을 꾹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내려보시면 쭉 매는 기능이 아래 되죠. 부분에 다시 이런 내리면 식으로 쭉 휴지통이 마우스 생깁니다. 기능이 됩니다. 이 휴지통에다가 쭉 가져다가 그래서 넣으시면 지워지는 이런 거예요. 식으로 쭉 어, 매는 기능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다시 됩니다. 내리면 다시 쭉 그냥 마우스 네. 기능이 됩니다. 자, 저는 자, 이렇게 한번 놔둬 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런 자, 식으로 쭉 이 매는 상태에서 이제 어, 다시 내리면 글자 쭉 옆에를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눌러보시면 스티커가 나와요. 자, 그래서 스티커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쭉 매는 여기에 기능이 되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다시 질문도 내리면 받을 수 쭉 있고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설문도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링크도 그래서 넣을 수 이런 있습니다. 식으로 네, 쭉 매는 주로 기능이 되죠. 링크 작업을 다시 많이 하시죠. 내리면 쭉 어,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시태그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식으로 쭉 매는 링크를 기능이 넣고 되죠. 싶으면 이걸 클릭을 다시 하시면 내리면 돼요. 자, 쭉 마우스 기능이 클릭하시면 됩니다. 어떤 링크를 넣을래? 라고 그래서 물어보면 여기에 이런 그냥 식으로 쭉 매는 대표님들이 기능이 되죠. 운영하시는 거에게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리면 쭉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일단은 저는 그냥 테스트니까 네이버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매는 기능이 되죠. 완료 버튼 다시 내리면 쭉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누르면 이런 식으로 링크가 걸립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쭉 그래서 이 매는 기능이 링크도 되죠. 한번 위로 한번 다시 내리면 올려볼게요. 자, 쭉 마우스 들은 기능이 사람들이 됩니다. 볼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쭉 여기에 기능이 있는 되죠. 스티커를 가져다가 다시 쓸 내리면 수가 쭉 있습니다. 마우스 기능이 대표님들.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화면에 효과를 주고 이런 싶으면 식으로 쭉 이걸 매는 누르면 기능이 되죠. 이 아래 다시 내리면 쭉 마우스 영상 기능이 됩니다. 버튼에 옆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놓으시면 이런 화면에 식으로 쭉 매는 효과를 기능이 되죠.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이런 내리면 식으로. 쭉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자,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효과를 쭉 매는 바꿔서 기능이 줄 되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내리면 그래서 쭉 마우스 기능이 만약에 됩니다. 배경 효과가 필요하시면 이런 그래서 식으로 이런 선택해서 식으로 쭉 넣어 매는 기능이 주시면 되죠. 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나서 내리면 위에 쭉 있는 마우스 완료 기능이 됩니다. 버튼을 눌러 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런 여기에 식으로 쭉 매는 기능이 음악도 되죠. 넣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내리면 쭉 음악을 선택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주는 음악을 가져다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어요 아니면 여기에 검색을 통해서도 음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그냥 음악은 안 넣을게요. 자,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쭉 매는 해서 기능이 되죠. 음악까지 넣으시고 그 다시 다음에 내리면 쭉 이 마우스 옆에 기능이 됩니다. 보시면 점 3개 버튼 있잖아요. 이 점 3개 버튼을 그래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매는 직접적으로 기능이 되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다시 나옵니다. 내리면 쭉 마우스 그리기를 기능이 됩니다. 눌러서 자, 여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쭉 매는 그림을 기능이 그릴 되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리면 쭉 마우스 기능이 이런 됩니다. 식으로. 자,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이런 이것도 뭐 식으로 쭉 적절하게 매는 기능이 되죠.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시 만들 수가 내리면 있겠죠. 쭉 저는 마우스 그냥 기능이 됩니다. 스토리 만들 자, 때 이렇게 그냥 화살표 같은 걸로 이렇게 어? 시선을 끌 때 이런 주로 식으로 그리기를 쭉 씁니다. 매는 기능이 되죠. 이렇게 해서 다시 완료 내리면 버튼 쭉 눌러주시고, 마우스 어, 기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 한 개가 만들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쭉 매는 기능이 그러면 되죠. 이거를 이제 다시 아래에 내리면 있는 쭉 마우스 꺽쇠 기능이 버튼을 됩니다. 눌러서 그래서 이걸 이런 이제 식으로 쭉 매는 스토리에 기능이 되죠. 올리는데 다시 페이스북에도 내리면 같이 쭉 올릴래? 마우스 기능이 라고 됩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페이스북 계정이 이런 있으시면 식으로 쭉 매는 이거는 기능이 되죠. 오케이. 페이스북에 다시 같이 내리면 공유를 해도 쭉 오케이. 마우스 기능이 됩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매는 기능이 되죠. 이게 다시 영상 길이가 내리면 짧으니까 쭉 마우스 내 기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 페이스북에 같이 올리셔도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해가지고 올리셔도 식으로 쭉 됩니다. 매는 기능이 그래서 되죠. 공유. 다시 내리면 쭉 마우스 기능이 그리고 됩니다. 이거를 자, 지금 바로 하이라이트에 추가할래? 그래서 라고 물어보는 이런 건데 그냥 식으로 한번 쭉 매는 기능이 완료를 되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내리면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없는 빨간색이 생겼죠. 어, 이게 스토리가 있다는 뜻이에요. 스토리가 있는데 아직 안 봤다라는 뜻입니다. 안 본 것들은 이게 다 빨간색으로 나와요. 보면은 이 빨간색이 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내 스토리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매는 어, 기능이 되죠.
다시 내리면 뭐 이런 식으로 주 만들어져 아웃 기능이 가지고 되죠. 지금 아, 올라가져 있네요, 대표님들. 그러죠? 네. 이런 자, 식으로 주 메뉴 기능이 어, 되죠. 다시 내리면 지금 줌 아웃 아직도 기능이 지금 됩니다. 게시 중인가 봅니다. 아직 다 안 올라가 봤나 봐요. 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자, 거짓 정보 포함, 독립적인 무슨 거짓 정보가 포함될 게 뭐가 있다고 이게 거짓 정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님들. 난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어, 지금 제가 네이버 링크를 넣었는데 거기에 무슨 거짓 정보가 포함됐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봅니다. 그죠? 어, 게시물 링크에. 네. 참 웃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토리는 24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옮겨 놓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홈에 가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네. 홈에 보면 자, 여기에 이제 내 스토리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아직도 바뀌었구나. 자, 이걸로 바꿔볼게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스토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를 하이라이트로 옮기고 싶으실 때는 그냥 스토리를 클릭하셔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신규 버튼을 눌러서 하이라이트에 옮기셔도 돼요, 대표님들. 우리는 한번 스토리를 눌러서 이 스토리를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주 메뉴 기능이 되죠. 자,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라이트에 추가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선택하면 기존에 있는 방 뒤쪽에 이게 연결이 되고요. 아니면 신규로 만드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이라이트 이름을 적으시면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새로 방을 한 개를 만들어서 추가를 해 주시면 이게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어, 자, 자, 이게 지금 네, 여기 보시면 안돈자 11이라고 해서 새로 방이 만들어졌죠. 어,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스토리를 카테고리에 맞게 이동을 시켜주면 이 하이라이트 자체가 하나의 설명서도 될 수도 있고, 그러죠? 메뉴판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나를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방 개수를 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추천을 드리는데 4개 또는 5개 정도. 이런 식으로 4개가 되면 신규 버튼이 보이고요. 만약에 5개를 운영하시면 이런 식으로 플러스 버튼이 가려지면서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 적절한 카테고리 개수는 한 5개 정도? 어,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더 만드셔도 상관이 없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옮겨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4개에서 5개가 가장 적당하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하이라이트를 지우고 싶으시면 그냥 그 하이라이트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해서 이런 그냥 식으로 주 메뉴 점 기능이 3개 되죠. 버튼을 눌러서 다시 내리면 하이라이트 삭제를 하시면 돼요. 하이라이트에서 삭제를 누르면 음, 그 줌 아웃 하이라이트가 기능이 되죠. 삭제가 됩니다. 대표님들. 사라졌죠? 안돈자 11방이 사라졌죠?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쉽게 만들 수 있고 쉽게 지울 수가 있으니까 어, 잘 만들든지 못 만들든지 한번 계속해서 올려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올려봐야 그게 손에 익으니까. 그래야 나중에 훨씬 더 예쁘고 어, 뭔가 주제에 맞는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하루에 한 개 이상씩 계속해서 올리시면 나중에는 뭔가 이 스토리나 하이라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떤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내가 하는 사업에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감이 올 때 그때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죠. 네. 그 이전에는 뭐주 계정이 됐든 뭐 보조 계정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만들어서 올리시고 지우시고 올리시고 지우시고를 번갈아 가며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님들. 네.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추천을 드리니까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고 만들어서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그냥 예를 들면 강의 때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 이것들을 그 누군가는 봐준다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꼭 그리고 또 그 스토리를 누군가 보면 알림으로 뜹니다. 내 스토리를 누가 봐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떠요. 그러니까 어,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개 이상씩 스토리를 꼭 올리는 습관 들여보도록 하시고요. 이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어,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다른 두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릴스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이 스토리로 돼 있는 부분 릴스로만 바꿔주시면 자, 릴스로만 바꿔주시면 여기에 이제 어,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 선택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이 템플릿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릴스의 효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우측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미 어느 정도 릴스의 효과를 다 넣어놨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그래서 대표님들이 이렇게 쭉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있으면 그거 선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어디 뭘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하고 싶으시면 그냥 템플릿 사용만 누르시면 돼요. 자, 템플릿 사용만 누르시고 그러면 아래에 이제 빈 슬롯이 나오는데 이 빈 슬롯에 영상이든 사진이든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 슬롯을 누르시거나 미디어 추가를 누르시면 이제 사진을 선택하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이 빈 슬롯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자, 보시면 오늘 제 사진을 다 까네. 자, 여기에 그다음에 이것도 넣고 뭐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빈 슬롯이 다 채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시면 이제 릴스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자동으로 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벌써 릴스 작업이 끝났죠. 어,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릴스를 우리는 어, 다시 편집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문구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그냥 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쓰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번 그냥 올려 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이 커버 사진도 수정이 됩니다. 마치 유튜브처럼 커버 수정을 누르면 여기에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커버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문구도 넣는데 이 문구를 넣으시면 맨 첫 줄밖에 안 보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줄은 가려져서 나오는 거예요, 대표님들. 어, 그래서 기왕 문구를 쓰시려면 첫 번째 문구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가장 임팩트 있는 단어로 꼭 써주시라는 거. 그래야 더보기를 누를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구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유하기를 누르면 이제 공유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자,
릴스에 공유가 됐네요, 지금. 그죠?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음, 지금 내 피드에는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죠? 대표님들 좀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피드에도 나오지만 여기 이 릴스만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이 릴스 창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우리가 릴스를 올리면 피드에도 나오지만 릴스에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잘 만들어졌네요. 이게 그냥 아주 예쁘고 그런 사진들로만 해가지고 채워 넣으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릴스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아주 쉽게. 어, 그죠?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릴스를 하루에 몇십 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릴스를 올려놓으시면 자, 이런 식으로 그 누군가가 지금 봐주는 거예요. 이게 아마 내가 저번 주에 올린 것 같은데 420명이 봐줬고요. 그다음에 170명이 봐줬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1066명이 봤네요. 보니까 자, 좀 재밌고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으로 만들면 좀 더 많이 봐주고 그냥 대충 만들면 어, 조회수가 좀 떨어지죠, 대표님들. 어, 보시면 그래서 이건 제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올려만 놓은 겁니다. 음. 그냥 올려만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노출이 돼서 봐준다는 게 중요해요, 대표님들. 그래서 릴스에다가 대표님들이 하시는 것들 어, 잘 만드셔가지고 딱 넣어주시면 다른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노출이 될 거예요.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어. 근데 릴스에는 링크를 못 넣습니다. 어, 대표님들. 스토리는 가능한데 릴스에는 링크를 못 넣어요. 릴스를 만들 때 스티커를 넣을 수도 있지만 그 스티커에 릴스 그 링크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릴스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대표님들이 한번 직접 한번 릴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자, 이게 사진이 될 수도 있고 뭐 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영상을 찍으시는데 보통 제가 길면 15초 아니면 5초 단위로 해가지고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지금 나눠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하얀색 부분 있죠. 어, 이 하얀색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전환도 가능해요. 다른 걸로. 잠깐만요. 지금 또 렉이 좀 걸렸네. 자, 보시면 이거를 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노란색 부분을 잡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클립은 짧게 만드시고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은 늘려가지고 영상의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영상을 맞춰 놓고 나서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겠죠. 텍스트를 넣던 스티커를 넣던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이 부분에 이제 적절하게 문구를 쓰는 거죠. 이 밑에 보시면 폰트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색깔도 좀 가을 분위기로 놔두고 배경은 제가 배경을 그냥 빼겠습니다. 빼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어, 완료 버튼 눌러주시고 이래서 이 가을 이내요가 이 글씨가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도 직접 여기에서 바꿀 줄 수가 있죠. 자, 처음에 영상이 시작되면
영상 시작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가을 이내요가 나오는데 이 가을 이내요가 나왔다가 바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맞춰 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을 이내요가 끝나면 두 번째로 또 다른 문구가 나오게 여기다가 써줄 수가 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써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자, 완료. 그런데 외롭 네오가 지금 가을 이네오가 끝나고 나서 나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맞춰놓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처음에 가을 이네오가 나왔다가 외롭 네오가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어, 맨 마지막에 여기에 또 다른 문구도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이제 스티커가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스티커를 누르면 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넣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링크 부분은 빠져 있죠. 대표님들. 링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셔도 됩니다. 릴스에 설문을 넣어가지고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 뭐 적절하게 응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 아바타를 여기에 넣는데 이 아바타가 이제 나오는 게 외로운 네오가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음악을 넣어 주시는데 음악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음악을 같이 선택을 해 주셔야 훨씬 더 노출 빈도수가 많아집니다. 어, 대표님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주 뭐 인기 없는 음악이나 이런 거 쓰시면 노출 빈도수가 굉장히 작아져요. 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 음악을 같이 선택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대표님들. 어,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음악을 한번 비트 있는 음악 아니면 뭐 발라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뭐 발라드. 자, 그러면 성시경의 노래도 나오고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한 개를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디오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눌러서 커버 수정을 원하시면 하시고요. 문구 입력도 원하시면 하십시오. 저기 안 넣을게요. 그냥 공유하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릴스의 공유 중이라고 나오고 그 공유 중이 끝나면 아마 제가 만든 릴스도 그 어딘가를 또 돌아다닐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만들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잘 만들어졌네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더 자, 그래서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루에 몇십 개라도 만들 수 있겠죠, 대표님들. 어, 템플릿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릴스를 만드셔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냥 올려만 놓으면 이 릴스가 그 어딘가를 또 돌아다닐 겁니다. 이게 인스타그램 AI가 이제 이거에 맞는 그러한 어떤 카테고리를 찾아서 살포시 노출을 시켜주겠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러면 이게 좀 더 넓은 카테고리에 노출이 되고 그래도 거기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 이제 이게 함색 탭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처음에는 아마 저처럼 이렇게 막 만드시겠죠. 근데 나중에 좀 더 만드시다 보면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공감이 되고 즐거운 그런 릴스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만들다 보면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아예 저는 이런 걸 만들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너무 이미지에 꽝이니까 아예 그냥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릴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니 대표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들도 한번 그러한 어떤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적절하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지금 여기에도 지금 아직 안 올라왔죠, 대표님? 아직 지금 공유 중인가 봅니다. 그죠? 자, 이게 아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테스트라고만 나오고 점점점으로 나오죠. 여기 이 아래 보시면 테스트라고 점점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실 때 이 한 이 뭐지? 문장을 여기 있는 이 한 문장을 임팩트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점을 눌러야 이 아래에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줄이 임팩트가 없으면 아예 다른 사람들이 점점점을 안 눌러볼 거예요. 그것 좀 감안하셔가지고 만드시면 돼요. 대표님들. 자, 그리고 지금 벌써 이게 12개나 누군가가 봤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걸 제가 지금 릴스만 올려놓기만 했는데 어떤 뭐 태그를 쓴 것도 아니고 한데 그 누군가한테 지금 노출이 돼가지고 누군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걸 봐준 사람이 내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올린 릴스를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릴스 하나만 잘 만들어 놔도 얼마든지 내 팔로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신경 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들. 네. 아직도 안 올라왔네요. 자, 좀 이따 올라오겠죠. 뭐. 좀 이따 한번 올라오면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내가 만든 게 지금 아직 안 올라온 거예요. 이건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릴스를 템플릿으로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직접도 만들어 봤는데, 아까 제가 크리에이트와 협업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같은 초보자하고 크리에이트가 같이 협업을 해줄 리는 없고, 그래서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플러스 버튼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릴스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 릴스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꼭 나중에 이 플러스 버튼 누르고 그게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분명히 제가 이 릴스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 이게 자꾸 끊기네요. 한번 좀 연결되도록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대표님들. 지금 줌은 끊어진 게 아니죠, 대표님들? 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자, 지금 연결이 되면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네, 연결이 다시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릴스 버튼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들어서 올린 릴스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보다가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있는 좋아요도 좀 있고 이런 릴스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주제와 좀 일맥상통한 그런 릴스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우리는 이 릴스에 점 3개 버튼 있죠.
이 점 3개 버튼을 눌러보는 겁니다. 자, 눌러봤더니 여기에 지금 리믹스하고 시퀀스라고 나오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이 표시가 된 릴스는 이 릴스를 만든 사람이 내 릴스를 가져다가 당신들이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써도 됩니다 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믹스와 시퀀스를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리믹스는 다른 사람이 올린 릴스에 내가 원하는 자막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적절한 스티커를 다시 넣어가지고 다시 리믹스를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퀀스는 다른 사람이 올린 릴스에 내가 만든 릴스를 뒤에 붙여가지고 같이 올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리믹스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믹스를 하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를 쭉 읽어드리는 작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읽어드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 동영상을 편집하라는 기능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 동영상 편집 기능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편집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 여기에서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색깔도 그냥 하얀식으로 해서 그냥 완료를 해놓고, 자, 완료. 자, 이 상태에서 이 글자를 한번 위로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 이 글자를 이제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리고 나서 또 내가 원하는 너무 귀여워라는 것도 좀 줄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줄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에 이제 대표님들이 홍보를 하고 싶은 문구 같은 거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를 알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넣어가지고 만드셔도 될 겁니다, 대표님들. 그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누르고, 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옮기고 완료. 자, 이렇게 해서 짱짱이는 귀여워가 끝난 다음에 나와라.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원하는 어떤 뭐 텍스트를 추가하든 그다음에 뭐 스티커를 추가하든 대표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드셔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누르고, 자, 맨 마지막에 것도 지금 너무 기니까, 자, 그것도 너는 이게 끝나면 나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 다 수정이 끝나셨으면 이거를 그냥 다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커버를 바꾸실 수도 있겠죠. 다른 걸로. 자, 이게 지금 렉이 걸렸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여기에 문구도 대표님 걸로 다시 만들 수가 있어요. 문구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공유하기를 딱 눌러주면 이게 이제 내가 만드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대표님들 한번 자, 어머 귀여워 나오죠. 그 다음에 짱짱, 그 다음에 스티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기능이 리믹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그러면 이미 지금 이 릴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인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재편집을 올렸으니까 내가 올린 것도 훨씬 더 많은 노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잘 만들었잖아요. 우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를 재편집을 해서 리믹스해서 올리면 하루에 수십 개도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님들 힘 거의 안 들이고도 그냥 대표님들은 자막이나 뭐 이렇게 홍보 문구나 이런 것들만 잘 만드셔 가지고 그런 것들만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재편집을 해서 올리시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릴스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게 리믹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썼던 음악도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걸로. 네. 이렇게 하시면 그 뒤에는 이제 원본 사진이 들어 원본이고 이게 그죠? 이거는 내가 리믹스 한 곡. 이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움짤 기능을 써가지고 지금 릴스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게 막 움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도 지금 이게 거의 한 15만 개 정도의 좋아요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그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릴스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뭔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뭐 재미를 자극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좋아요가 15만 개가 달리고 뭐 댓글도 125개. 그다음에 이 DM이 12,000개나 갔네. DM이 다이렉트 메시지가. 이러면 굉장히 이거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의 계정에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유입을 시켰다는 그러한 효과를 본 거죠. 이 릴스 한 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릴스를 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리믹스를 해서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노출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택을 받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올라옵니다. 이 우리 피드에도. 근데 지금 아직 공유가 개시 중이라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대표님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리믹스를 해봤으니까 휘켄스라는 걸 한번 또 해볼게요. 휘켄스가 뭐냐? 휘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에 내가 만든 릴스를 붙여가지고 다시 편집을 해서 올리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릴스로 들어갑니다. 자, 릴스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만든 걸 한번 봅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뽀삐뽀 음악에 맞춰서 지금 하는 거군요, 이게. 이런 식의 그 효과를 릴스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움찔 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사람들이. Instagram 자, says that I have to keep making reels. 뭘 가져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가져다 한번 해볼까요, 대표님들? 자, 이걸 한번 가져다가 이게 지금 14,000개 정도 좋아요가 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 3개 버튼을 누릅니다. 네, 점 3개 버튼을 누르고 보면은 리믹스와 시퀀스가 다 있네요.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쓰는 게. 근데 이게 안 나오는 릴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져다가 쓰실 수가 없어요. 자, 시퀀스를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읽어 가지고 오면 이게 지금 원본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다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제 내가 만든 릴스를 여기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든 릴스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대표님들.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직접 찍어 가지고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직접 찍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딱 놓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그러면 이 원본이 끝나면
아까 제가 찍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연이어가지고. 이게 그 시퀀스 기능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원본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내가 만들었던 릴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도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뭐 두 얼굴의 햄스터라고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을 자, 내가 한번 다른 말로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를. 내 얼굴.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씨를 빨간색으로 해서 완료 버튼 누르고 자,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이 글자의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지금 배경도 줄 건데 그렇네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지우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로 해서 글자를 좀 크게 해서 여기에 내 얼굴을 쓰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도 한번 지워볼게요. 아, 여기에는 또 이렇게 뒤가 안 나오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주고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료 버튼을 눌러서 어디 갔지? 자, 이거를 이 부분을 이 글자를 이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아래로 옮겨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편집으로 들어가서 스톱. 자, 이거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와우,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줄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뒷부분에 이제 다시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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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스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표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편집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릴스도 우리가 거기에 편집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내 자막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릴스에도 적절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편집 기능이 다 끝나면 이제 이거를 여기에 마찬가지로 문구 입력 뭐 하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공유를 해주면 자, 자, 이제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얘기 올라와 있죠? 방금 만든 거. 자, 이거 아까 그거구나. 지금 아직 안 올라왔나 봅니다. 지금 이게 릴스에 공유가 되는 게 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까 만든 건데 지금 벌써 지금 22명이나 지금 봐줬네요. 그죠? 이게 재미가 있으니까 남들이 이렇게 봐주는 거죠. 재밌게 만들어 놨으니까. 어, 자, 아까 제가 만들었던 게 지금 아직 여기에 안 나온 것 같은데 보니까. 그죠? 네. 아까 잘못 올렸나요? 대표님들?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닌데. 뒤에 가는 건데 중간에 내가 찍은 걸 네네네네네. 퀴컨스는 지금 다른 사람이 가져온 릴스에 내가 찍은 릴스를 여러 개를 붙여서 쓸 수도 있어요. 꼭 한 개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중간에 내가 찍은 거를 넣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릴스 핸드폰에서는 잘라내기라는 게 없잖아요. 대표님. 중간에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내가 만든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없거든요. 네, 혹시 뭐 다른 어떤 뭐 브루라든가 뭐 이런 뭐 비디오 전문적인 편집기를 써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릴스에게서는 가운데다 넣는 건 안 돼요, 대표님. 네. 지금 그 질문이시죠? 네. 이게 지금 제가 만든 게 아직 그 시퀀스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닌데, 지금. 아, 여기 있다. 네. 그죠? 여기 나올라 있네, 지금. 내 거 릴스. 직접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만든, 이게 릴스가 끝나면 내가 만든 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뒤에 붙여가지고. 직접 이게 찍어가지고 휘큰스 이거를 기능입니다. 대표님들. 이런 식으로 찍어가지고 얼마든지 이거 리믹스나 휘켄스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하루에 수십 개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막만 대표님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다른 사람 거 가져다가 이렇게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어, 자,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점 3개 버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으면 가져다가 그냥 자기가 편집해서 다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 이렇게 리믹스를 해서 여기에서 동영상 편집을 누르셔서 자 이런 식으로 대표님들이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맞춰 놓으시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있는 꺽쇠 표시 누르시면 이게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텍스트나 뭐 스티커나 뭐 이런 것들 그냥 적절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버튼 누르고 이거를 좀 위로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까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글씨를 보는 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대표님들. 자 이렇게 그러면 다 만들어졌으면 그냥 간단하잖아요. 미리 너무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틈 나는 대로 만들어서 그냥 올리시는 거죠. 대표님들. 지금 이제 공유가 끝나면 제게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뒤에 그 글자 뒤에 배경을 줘가지고 그 글자를 뭐 가리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하루에 뭐 30개, 40개 얼마든지 이제 올라왔네요. 아까 만들었던 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대표님들. 네. 그래서 벌써 아까 22였는데 지금 벌써 32가 됐네요. 그리고 햄스터는 지금 7명이 봐줬고. 네. 참 신기합니다. 이걸 먼저 올렸는데 이것들은 지금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이거는 벌써 32가나 됐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릴스는 내가 만들어서 올리기만 하면 누군가는 봐준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자막이라든가 홍보 문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 계정에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내 계정으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지가 판가름이 될 겁니다. 그 문구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이 릴스를 만드시기 전에 한번 쭉 노트화를 시켜가지고 기획적으로 이제 만드십시오. 잘 만드시게 되면 지금은 그냥 막 제가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님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든 게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1.3개 버튼 눌러서 그냥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삭제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릴스를 지워버릴 수가 있으니까 대표님들 아무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 올려보시라는, 정말 정말 한번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주말에 좀 시간 되실 때 그냥 그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릴스 이렇게 한번 쭉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골라가지고 자막 넣고 올리고 자막 넣고 올리고, 그렇게만 해도 내 아마 팔로우 수가 막 늘어날 겁니다. 이게 조회수도 막 늘어나고. 그래서 하루에 10개, 어, 하루에 10개씩만 올리자. 무조건 올리자. 못 만들어도 올리자. 어, 이런 어떤 그 생각을 딱 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스토리는 틈나는 대로 올리자. 하루 10개가 아니라 그냥 틈나는 대로 올리자. 스토리는. 그렇게 하시면 누군가가 이 스토리를 분명히 봐준다니까요. 대표님들. 나한테는 스토리가 여기에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또 여기에 나오니까 우리가 피드가 나오는 그 부분하고 스토리가 나오는 부분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린 게시물을 미처 놓쳤지만 내가 올린 스토리를 보고 내 계정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대표님들. 음. 그래서 아까 제가 강의 때도 그랬지만 스토리는 나오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거를 보고 내 계정으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만드실 때 좀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만드시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내 계정으로 유입시킬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 꼭 이 좋은 기능 어,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를 만들고, 릴스는 제가 4가지 방법으로 만들었죠. 템플릿, 직접 만드는 거, 리믹스 하는 거, 시퀀스 하는 거. 이렇게 릴스를 만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루에 10개씩만 꾸준하게 한번 올려보십시오. 진짜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자기 계정에. 진짜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대표님들. 꼭 한번 그 자막을 좀 잘 만드셔가지고 한 번만 시도를 해보십시오. 정말. 그러면 충분히 내 계정이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거예요. 대표님들. 이런 식으로 해서 릴스까지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계정도 만들어 봤고 피드도 만들어 봤고 릴스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시킬 거 아닙니까? 업로드를 시킬 때 우리가 사진이랑 홍보 문구랑 그 다음에 뭘 같이 써서 넣죠? 해시태그를 같이 써가지고 올리죠. 어. 해시태그를 같이 써서 안 올리면 우리가 올린 게시물을 그 누군가가 찾아서 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 해시태그는 꼬리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해시태그를 잘 선별해서 올리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검색에 노출될 확률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시태그를 한번 배워볼 텐데요. 해시태그는 제가 대표님들께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알리는 해시태그,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나를 알릴 때 쓰는 해시태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고객을 찾으러 다닐 때 쓰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2가지는 너무너무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 나를 알릴 때 쓰는 해시태그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해시태그로 검색을 하다 보면 몇백만 개짜리 해시태그가 있고 뭐 1000개, 2000개짜리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게시물 수에 따라서 그게 판가름이 나는데 최소한 10만 개 이상 내지는 뭐 100만 개 이상 정도 되는 해시태그를 우리는 대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0만 개 미만, 만 개,
이 중간 정도를 우리는 중형이라고 그러고요. 10,000개 미만을 소형 해시태그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포스팅을 하는데 이 옆에 보이는 것처럼 자, 어, 다이어트라는 이 해시태그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 다이어트라는 해시태그는 최소한 몇백만 개의 게시물이 나옵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이어트라고 써가지고 포스팅하는 개수가 1초에 한 번씩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내가 올린 게시물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게시물을 하나 올려놨어. 새로운 사람이 게시물을 올리면 이게 내 앞으로 나오면서 제게 뒤로 밀리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최신 게 계속해서 앞에 쌓이는 구조로 지금 돼 있습니다. 어, 근데 다이어트라는 대형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리게 되면 이게 1초에 한 번씩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 거는 금방 저 아래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누군가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대형 해시태그를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적절하게 이런 식으로 앞뒤로 새로운 단어를 붙여 가지고 쓰시는 게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 대형 해시태그에 적절하게 뭐 지역, 뭐 시즌별로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모두 다 써가지고 한 개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그러면 화장품만 썼을 때보다 여름 화장품 추천이라고 해시태그를 쓰게 되면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어, 그래서 내가 올린 게시물이 좀 더 상단에 나올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 시대에 맞게 이렇게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MZ 세대들이 쓰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만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트렌드별로 이렇게 색다른 단어들을 자기네들끼리 쓰는 은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적절하게 내가 포스팅하는데 섞어 가지고 올리는 것도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표님들. 그래서 어, 내가 포스팅할 때는 어, 저는 한 개를 포스팅을 할 때 해시태그를 5개만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형 한 개, 네, 중형 한 개, 나머지 3개는 소형으로 구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개 중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해시태그가 있다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전략을 세우시라는 거죠. 내가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5개만 써가지고 올리시는데 이 5개의 해시태그를 각각 다른 해시태그로 또 쓰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주제를 통일해서 해시태그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포스팅 하는 게 여행과 관련된 거다. 그러면 여행에 관련된 해시태그만 써야지 여행이란 것도 쓰고 뭐 의류, 뭐 맛집 뭐 이런 식으로 어, 써버리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5개를 각각 써버리게 되면 인스타그램 AI가 내가 지금 올린 이 포스팅의 주제를 헷갈려 합니다. 이 해시태그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해시태그가 각각 다르게 써버리니까 이 지금 올린 이 포스팅을 어디에다가 노출을 시켜줘야 되지라는 것들을 고민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즉각 뭔가를 결정을 못 내릴 때는 그냥 뒤로 다 밀어놔 버립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노출되는 빈도수가 적어지는 거죠. 갈수록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포스팅을 해가지고 5개 시태그를 쓸 때는 꼭 일괄된 주제를 가지고 통일되게 한 가지 주제로만 해가지고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포스팅은 여행에 관련된 포스팅이구나 해가지고 여행 카테고리에 조금 딱 노출을 시켜주는 거죠. 바로. 어, 그렇게 노출시켜줬더니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선택을 받으면 이것들을 좀 더 큰 카테고리로 옮겨서 보여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좋아요를 받으면 이제 탐색 탭으로 노출을 시켜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할 때 해시태그를 쓰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가 어, 1회차 때인가요? 특강 때인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나를 알리는 포스팅 50개, 그다음에 내 고객을 찾아가는 해시태그 50개를 한번 나름대로 쭉 적어보라고 그랬을 겁니다. 한 줄에 5개씩, 10줄이면 50개죠. 네. 그 정도만 하셔가지고 운영하셔도 충분히 운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를 알리는 그러한 해시태그를 찾는 방법, 이런 식으로 대형을 쓰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고, 네, 섞어서 쓰시는데 일괄되게 한 가지 주제로 만들어서 쓰시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다른 사람, 즉 내 잠재 고객을 발굴할 때 하는 해시태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내 쇼핑몰의 주요 고객이 20대라면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고객들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잠깐 해볼 수가 있겠죠. 어, 나의 잠재 고객들의 나이라든가 성별, 지역, 관심사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해시태그를 한 개를 발굴을 해냈으면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해시태그를 파생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 고객이 주로 내 고객의 타겟이 20살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99년생이 될 수도 있고 20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20살 남자가 될 수도 있고 20살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파생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든 해시태그를 가지고 우리는 인스타그램 앱에 들어가서 검색을 합니다. 둘러보기에서.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온 이러한 게시물 중에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 계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팔로우 신청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다가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댓글 작업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면 대표님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어, 이렇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어, 유명한 가수도 아니고, 영화 배우도 아니고, 뭐 탤런트도 아니단 말이에요. 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만 딱 열어놔도 수천만 명이 와가지고 친구를 해달라고 그냥 달달 볶습니다. 어, 그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우리한테 안 찾아와요. 절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돼요. 좋아요, 댓글, 선팔. 이것들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 해주셔야 내 팔로우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내 게시물에 좋아요도 조금씩 조금씩 달릴 겁니다.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인스타그램은 결국 소통이거든요. 어, 다른 사람이 올릴 때 내가 먼저 좀 눌러주고 내가 올리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는 건데 이 소통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한테 와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관광지에서 이렇게 카페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알바생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그 소통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업을 시켜요. 하루에 3시간씩. 어, 그러면 그 알바생은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이렇게 해시태그로 다른 사람 검색해서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고 팔로우 작업해주고 이것만 3시간씩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1시간에 10,000원만 잡아도 3만 원이면은 한 달에 뭐 주말 빼고 20일만 해도 60만 원이잖아요. 그 돈만. 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이 그 가게가 인스타그램에서 알려지니까. 어, 인스타그램에서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가게는 매출이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 공식은 깨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대표님들은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편하게 하실 수가 있죠. 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들도 제가 다 해놨으니까 그냥 적절하게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는 제가 3회차 때 다음 주에 제가 설치하고 다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시라는 것들을. 그래서 어, 두 가지 해시태그 개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포스팅 할 때 아니면 내 고객을 찾아갈 때. 이 두 가지 개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대표님들만의 해시태그를 키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화장품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으로 검색을 하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태그로 검색을 했으니까 태그로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화장품으로 게시물이 317만 개나 있습니다. 대형이죠. 그래서 화장품이라는 해시태그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쭉 아래로 내려보면, 자, 아래로 내려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죠. 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줄어들다가 만 개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쭉 내려보면 5천 개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들의 타겟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표님들? 자, 이런 식으로 5천 개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1,000개짜리도 있죠. 화장품 정리대라는 이 게시, 이 태그는 게시물이 지금 한 1,000개 정도가 올라와 있다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내게 홍보가 된 겁니다. 그죠? 화장품 정리대를 팔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분들인데, 자, 만약에 대표님들이 이런 식으로 화장품 정리대 같이 게시물이 한 1,000개 정도만 올라와 있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면 그럴 때도 있잖아요, 대표님들.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뭐 사업을 하시거나 뭘 하시거나 쭉 대형 해시태그에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은 것들이 있는데 이 화장품 정리대라는 해시태그를 내가 포스팅을 할 때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대표님들? 자, 내가 아까 해시태그를 포스팅할 때 5개만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 5개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고 싶은 해시태그 지금 뭐 화장품 정리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돈 벌자라는 해시태그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키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시면 자, 어, 앉아서 돈 벌자라는 이 해시태그는 처음에 인스타그램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 태그에 노출을 안 시켜줬거든요. 왜? 이 해시태그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린 포스팅이 이렇게 힘이 안 합쳐지면 이 앉아서 돈 벌자라는 해시태그를 이렇게 노출을 안 시켜줍니다. 표시할 게시물이 없습니다라고 표시가 돼버려요. 근데 앉아서 돈 벌자라는 이 해시태그를 가지고 내가 포스팅할 때마다 계속해서 썼더니 이제 비로소 이 해시태그에다가 노출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눌러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제가 올린 게시물만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러한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대표님들. 어, 이거는 지금 제가 올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올린 거거든요. 어, 어.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내가 올린 게시물에 그냥 묻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이것도 제가 올린 거예요. 김면 57. 앉아서 돈 벌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앉아서 돈 벌자라는 이 해시태그를 내가 포스팅 할 때마다 다 써가지고 올린 겁니다. 대표님들 보시면. 어, 보시면 자 더보기 누르면 여기에 앉아서 돈 벌자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오픈 채팅 수익화. 이것도 지금 제가 키우고 있는 해시태그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특정한 해시태그를 쓰는데 이 해시태그에 게시물이 많아지면 그게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거를 오픈 채팅이라고만 쳐가지고 검색을 딱 이렇게 해봤더니 여기에 이제 오픈 채팅이라고는 22만 개나 올라와 있는데 오픈 채팅 수익화는 아직 여기 안 나오죠. 지금 개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최소한 1000개 이상 되거나 한 5000개 이상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나올 겁니다. 음, 다른 사람들이 오픈 채팅에 대해서 궁금해서 쳐봤더니 오픈 채팅 수익화라는 해시태그가 이 세 번째에 딱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표님들? 다른 사람들이 오픈 채팅 수익화를 안 눌러볼까요? 눌러본다고요.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서 광주라고만 치면 광주와 관련된 연관어가 쭉 나오잖아요. 자동 연관 검색어를 해가지고. 그래서 광주라고 쳤더니 밑으로 뭐 광주 사랑, 광주 맛집, 뭐 광주 추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눌러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얼마든지 대표님들도 누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님들. 보시면. 지금 이 부분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죠. 오픈 채팅 수익화라는 게 아직 지금 이 100개보다도 더 작게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수가 정확하니 뭐 27개, 36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100 플러스, 뭐 1000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와요. 1000개에서 5000개 사이면 그냥 1000 플러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 플러스라고 돼 있는 건 아마 100개에서 1000개 사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나는 아직 옵션 채팅 수익화라고 올린 게시물이 이것들보다는 좀 적으니 여기에 아직 노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1000개 이상 되게 되면 이것들을 다 제치고 나서 아마 오픈 채팅 진돗개 방이 좀 1000개 정도 되죠. 위로 올라와 가지고 표시가 될 겁니다. 어, 저는 지금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키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 채팅, 뭐 수익화, 수익화봐. 자, 오픈 채팅 수익하였던가? 자, 보겠습니다. 오픈 채팅 수익화는 아직 지금 안 나오는 건지 한번 다른 걸로 한번 제가 더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제가 태그가 좀 헷갈려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수익화네요. 오픈 채팅방 수익화. 그래서 오픈 채팅방 수익화로 한번 검색을 해보면 오픈 채팅방 수익화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가 되죠. 근데 지금 100개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직 지금 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이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좀 더 많이 포스팅을 해주면 이제 다른 태그들을 다 제치고 제가 상단에 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있지만 거의 지금 제가 올린 것들이 인기 게시물 상단을 차지하고 있죠. 보면 이러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홍보 효과를.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전단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단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하루에 몇십 개씩 계속해서 올리시는 거죠. 대표님들이 키우고자 하는 해시태그를 한 개를 정해 가지고
그게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뭐 주제라든가 뭐 사업이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된 해시태그 한 개를 이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키우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충분히 지금 이해가 되시죠? 대표님들. 자, 이해가 됐으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7개가 쫙 올라와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목이, 목이 너무 아픕니다. 두 분밖에 안 되시네, 지금. 세 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 분은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대표님들? 윤치현 대표님이랑 나머지 대표님들이 이해가 안 가셨나? 아무튼 이런 네, 식으로 네네 이해하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희 대표님. 다시 그래요. 영상 볼게요, 영상. 나중에. 지금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시태그를 얼마나 잘 골라가지고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올린 포스팅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검색이 되냐 안 되냐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스팅을 할 때는 대형보다는 중형, 중형보다는 소형, 소형, 10,000개 이하짜리, 10,000개 이하짜리를 골라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그래야 경쟁력이 더 많아져요, 대표님들. 그렇게 해서 내가 계정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중형 해시태그를 쓰는 거고, 그리고 더 커지면 이제 대형 해시물을 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대형 해시태그를 쓰게 되면 절대 인기 게시물 노출이나 이런 건 꿈도 못 꾸십니다. 대표님들. 뭐 하늘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하늘이라고 쳐가지고 태그를 검색해 보면 자, 하늘이 지금 1035만 개나 되죠. 1035만 개면 거의 5초 이내에 한 개씩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이라는 해시태그를 써가지고 올린 포스팅이. 그래서 이런 걸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연관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실 때도 이 하늘보다는 다른 것들을 찾아가지고 넣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뭐 하늘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늘 도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써 주셔야 더 대표님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뭐 하늘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좀 더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면 하늘 한 컷 뭐 이런 거 지금 1,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해시태그 좋잖아요. 하늘 한 컷. 근데 하늘 한 컷을 딱 눌렀더니 여기에 내가 올린 게시물만 쫙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님들. 지금 이것도 지금 그런 거를 지금 이용한 거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이거 지금 한 사람이 올린 거거든요. 보면. 그죠? 근데 지금 하늘 한 것을 눌렀더니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홍보를 성공한 거예요. 어. 하루에 수십억 장의 사진이 올라오는데 이 사진이 내 눈에 띌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대표님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 근데 그 정말 몇 억 분의 일을 통과를 하고 이 사진이 내 눈에 딱 띄었다는 건 이 사람은 홍보를 성공한 거겠죠. 그죠? 어. 대표님들이 올리는 사진을 그 누구도 안 보고 그냥 묻혀버릴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성공을 한 겁니다. 내 눈에 띄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진짜 약한 것들만 잡아가지고 자기를 홍보하고 다니는 거죠. 어, 참 잘한 겁니다.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하늘 한 컷, 하늘천 따지, 하늘 계단, 이런 것들. 하늘 사진을 찍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이게 하늘 계단, 하늘천 따지, 뭐 하늘 한 컷, 이런 것들.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경쟁력이 있는 것들을 인스타그램 앱에 들어오면 다 이렇게 보여줘요. 개수들을.
여기에서 경쟁력 있는 것들 대표님이 찾아가지고 쓰셔야 돼요. 그런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나를 홍보를 하고 싶으시면, 진정으로 나를 홍보를 하고 싶으시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주셔야 돼요. 이런 해시태그를 그 누가 찾아주진 않잖아요. 내가 사장님의, 대표님의 직원이 아닌 이상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1인 사업가라면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내가 올리는 포스팅에다가 계속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혹시 검색했을 때 내 게시물이 나올 확률이 많아지니까. 어, 이거를 반드시 대표님들 머릿속에 넣어 두셨다가 나중에 대표님들 홍보 게시물 올릴 때 또는 전단지 같은 프로그램에서 돌리실 때 반드시 이런 해시태그를 찾아가시고 쓰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어, 이해하셨죠? 이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단지도 쓸 것이고 뭐 블로그도 쓸 것이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 대표님들이 해시태그도 쓰고 어, 문구도 쓰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강의 끝나고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노트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리는 해시태그 5줄씩 10줄 50개. 그다음에 내 고객을 찾아가는 해시태그 5개씩 10줄 50개. 딱 100개만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 작업도 만만치가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런 고통은 반드시 겪어야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홍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대표. 진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안 하시면 절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님들. 오늘은 제가 해시태그 개념까지만 해가지고 어, 일단은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혹시 지금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요. 한 11시까지 한번 우리 질문 답변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요? 대표님들. 이제 인스타그램 어떤 이론적인 부분 제가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계정 만드는 것부터 최종적으로 해시태그 쓰는 것까지 계정 만들고 프로필 사진 넣고 이름 넣고 소개글 넣고 링크 넣고 그다음에 피드를 만드는데 그리드 구도 통일하는 방식 알려드렸고 그죠? 거기에 캡션 만드는 거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스토리 만드는 거, 하이라이트 만드는 거, 릴스 만드는 거, 맨 마지막에 해시태그 만드는 것까지 꽤 많이 제가 알려드렸죠. 한 12가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대표님들. 이 12가지 정도만 대표님들이 아셔도 인스타그램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전문가처럼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그거를 안 하니까, 실천을 안 하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나 미래나 똑같은 인스타그램이 있는 겁니다, 대표님들.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래서 강의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목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단지 그냥 자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이 강의를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이 강의를 들은 건지 아니면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나를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찾아다니는데 쓰고 싶어서 이 강의를 듣는 건지도 한번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내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면 그 판매를 하고 싶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야지 상품의 가격을 높여서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적절하게 꾸며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 또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가 10만 원짜리라면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100만 원의 가치를 줘야지만이 10만 원을 준 사람들이 그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매번 강의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대표님들에게 알려주었는지를 나름대로 강의를 끝나고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다른 말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해서 대표님들한테 알려줘야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혼자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님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자동화 프로그램도 또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밤낮 없이 시간이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좀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이게 좀 인스타그램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대표님들. 어때요? 뭔가 좀 인스타그램에 관해서 좀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까? 제 바람은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쉽진 않죠. 그죠? 대표님들. 어, 음. 인스타그램 한번 좀 오늘까지 제가 강의를 해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미약하다, 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 오늘 강의는 이만 줄이고요. 제가 강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링크를 제가 걸어 놓으면, 자, 제가 이제 여기 공지사항에다가 링크를 이제 올려놓을 건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다른 방에 있는 걸 한번 찾아가지고, 오늘 제가 너무 좀 그 맥이 없이 강의를 한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좀 크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목소리 톤을 좀 낮췄는데 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네. 최대한 빨리 좀 목 상태를 좋게 해가지고 다음 주는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음, 지금 안돈자 11기가 제가 지금 2회차 거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걸 지금 공지사항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방에 방장 권한이 없어가지고 못 올리거든요. 제가 그걸 한번 이 방장한테 말을 해가지고 방장 권한을 얻어서 한번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제가 어, 여기 보시면, 자, 제가 지금 단톡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블로그 지금 이제 링크를 올려놓을 거거든요. 공지사항에다가. 그러면 대표님들은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됩니다. 대표님들. 어디 갔지? 자, 여기 보시면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창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저장을 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C 있죠? C를 선택을 하고 나서 여기다가 저장해 주시면 돼요. 대표님들. 어, 이해되셨나요? 네, 음,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C에다가 압축한 거를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대표님들. 이거 압축을 풀어 놓으셔도 되는데 그냥 압축만 여기다가 받아 주시면 돼요. 어, 총 네 가지입니다. 대표님들. 보시면 여기 서로 이웃, 댓글 공감, 주소 추출하는 거, 전단지까지 네 개거든요. 이 네 개의 압축 파일만 C 루트에 받아 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 3주차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자동화 실습을 할 겁니다. 대표님들, 거기까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주 계정에 스토리도 올리시고 릴스도 올려주셔야 됩니다. 대표님들.
한번 제가 다시 인스타그램 계정 체크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 아, 아, 오늘 강의 제가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